안녕하십니까. 네,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50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이라는 말 자체가 한 50대쯤에 오게 되는 어깨 질환이다 라고 해서 50견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교과서에는 동결견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는 뜻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이제 동결견이가 되고요. 각도의 제한을 말합니다. 어깨가 얼어붙었다는 뜻인데 어깨가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현상 자체를 이제 동결견, 50견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증상 자체는 각도의 제한이 발생하는 현상을 동결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50견이라고 불렸던 게 이제 50대 근처에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꼭 그 나이를 타고 이제 발생하지는 않고 최근 들어서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이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에서 라운드 숄더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젊은 환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에서도 확실히 50견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의 제한이 온 걸 50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도의 제한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가 중점적으로 이제 포커스가 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원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이 심하게 왔다든지,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관절막이 두꺼워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원인되는 것을 같이 해결해 주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같이 회복시켜 주는 게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 질환이 있는 50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같이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줘야 되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 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 자체가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있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관절 강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통증을 좀 감소시켜주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동 범위를 결국에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비수술적으로는 스트레칭을 이제 하면서 각도를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병원에서는 저희가 전문 도수 치료사들이 이런 각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전문 치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받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존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도가 회복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분들은 이제 기저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0견은 이게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발생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또 치료 결과 또한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보존 치료 이후에 반응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로 하게 되면 결국엔 교정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급속한 각도의 회복을 빨리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의 제한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처음부터 굉장히 심한 강직이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회복 정도가 조금 이제 더디거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 또한 설명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이제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는데 수술적 치료에 들어갈 때는 마취하에 관절 가동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제 도수 조작술을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환자분들을 마취를 통해서 재워놓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자가 각도를 늘리기 위해서 팔을 꺾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관절막이 이제 두꺼워져서 잡혀 있는 것이 술자가 이렇게 마취하에 이제 팔을 돌리면서 관절막을 이렇게 뜯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도수 조작으로만 각도를 회복시켰을 때의 단점은 뜯어지고 난 그 부위에 이제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나오게 되면 재유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도가 좋다가 이게 이제 피도 나고 통증이 있다 보면은 다시 굳어지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것만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마취하에 도수 조작을
하고 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두꺼워진 관절막을 적당하게 제거를 하고 나오는 방법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마취하에 도수 조작술과 함께 관절 내시경을 통한 관절막 유리수를 이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사실 적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본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0견도 진행 단계가 이제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1단계 통증이 심한 동통기를 거쳐서 2단계 강직이 일어나는 강직기, 이제 각도의 제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시기쯤에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때까지 오는 기간이 짧게는 한 3개월, 아프기 시작하면서 3개월, 길게는 한 9개월 정도까지 걸린단 말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사실 3단계가 이제 회복기이긴 하거든요. 회복기를 거치면서 이제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염증이 많이 가라앉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의 회복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을 통상 이제 했을 때 짧게는 한 1년에서 길게는 한 3년에서 3년 반까지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사실 놓게 되면 한 3년 동안 환자가 고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걸 굳이 참고 견디라는 거는 사실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맞는 스타일의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회복기를 거치면 다 회복이 되냐? 그게 아니라 통증이 좀 남거나 뻣뻣한 강직이 일부가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환자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적절한 시기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빨리 앞당기는 게 빠른 이제 회복을 이제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의 만족 또한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훨씬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다. 무조건 비수술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0견 증상이 있으면 염증 반응이 처음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 통증이 심하다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삼으시면 제일 확실하냐면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나이트 페인이라거든요. 야간통이라는데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고 누워있으면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그 정도가 되면 이게 어깨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를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이제 아픈 쪽 어깨가 눌릴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확인을 하러 내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각도의 제한이 오게 되면 확실히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는데 각도의 제한이 있을 때 환자가 어떻게 느끼는 거를 이제 병력 청취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머리를 빗는 게 어렵다든지 옷을 벗는 게 힘들다고 하고 여자 환자분들은 브라끈 같은 거 푸는 게 되게 어렵다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확인하러 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50견의 어떤 정의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